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낙찰받았던 물건의 명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도. 경매했을 때 명도 이야기가 가장 사실은 흥미롭기도 하고 명도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나요? 저는 처음 경매했을 때, 처음 경매 입찰했을 때부터 이제 경매를 접했을 때 명도가 가장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처음 낙찰받았던 물건의 명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강제 집행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그 채무자의 그런 채무자가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섭고 그랬었거든요. 다들 그런 거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낙찰을 딱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당장 그 집으로 돌려가고 싶었지만 한 3일 정도 참았던 것 같아요. 3일 정도 참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가기 전에 이제 타이핑을 해갔어요. 이 집을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상의 드릴 게 있으니 이 연락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 있죠? 문하고 문에 딱 붙이면 이 사람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음에 왔을 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문하고 벽하고 사이에 붙여놨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게 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붙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이제 일주일이 다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났거든요. 보통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면 매각 허가 결정문이라고 집으로 날라와요. 그것을 받았는데 받기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다시 이제 시간을 잘 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지 또 아무리 배를 늘려도 인기척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관리소장님이 계시거든요. 밑에 1층에 관리소장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 낙찰받았던 몇 호 낙찰받은 그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또 책을 많이 봤거든요. 또 제가 공인중개사기도 하고 보통 책을 보면은 낙찰받았을 때 본인이 낙찰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제3조 화법을 쓰라는 말을 여러분도 혹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저는 공인중개사고 제 공인중개사 명함 보여드리면서 부동산인데 저희 의뢰인께서 이 집을 낙찰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명도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의 중간자에 서 있다. 혹시 여기 603호에 지금 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나이가 지긋이 많은 한 90살이 넘은 할머니하고 50대 50대 아들하고 둘이서만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아들은 이상하다고 맨날 일도 안 나가고 술병만 나온다고 집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분께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집이 경매로 나왔지만 그분께 적정한 이사비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연락처라도 좀 아시면은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그분도 그러면은 이사비도 받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관리 서류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서 이 연락처는 어머니 연락처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통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 가서 그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서류에서 그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었는데 그 번호로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실까지 갔었던 거고 관리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번호가 이제 그 어머니의 번호였는데 세컨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호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죠.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기를 혹시 만나게 되면
지금 낙찰받은 분께서는 적정한 이사비도 드리려고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을 취해봐라. 아니면은 답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관리소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번호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렇게 연락을 안 받던 분이 관리소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나 봐요. 낙찰자가 이사비도 많이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새로 보냈을 때 제가 문자 보낸 것들 이제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네,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이 왔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집에 없으니까 며칠 뒤에 뭐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는 상황해 드릴 게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유선상으로 연락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여쭤봤더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저녁 때쯤에 만나자고 해서 알겠다고 겁이 불편하시면 어머님도 계시니까 불편하시면 밖에서 보자고 했더니 집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또 밖에는 또 관리소장님도 계실 테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저 혼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일 전날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날 못 갈 것 같다고 또 미루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명도가 사실은 인내심인 것 같아요. 처음 낙찰 받았을 때 되게 빨리 뭔가 명도하고 싶고 서두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자 쪽에서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을 끄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됐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했고 저 혼자 가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네, 저희 첫째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밖에 밑에 또 맘스터치인가 뭐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저 혼자 올라갔죠. 아주 심호흡을 하고 이제 벨을 눌렀더니 안에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예, 90살이 넘었는데 되게 정정하세요. 정정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낙찰자라고 하면 그분께서 반감부터 드실 것 같아서 이제 또 설명드렸죠. 명함 드리면서 저는 부동산이다. 저희 의뢰인께서 따로 계시고 제가 이제 명도 진행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더니 저에게는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제3자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어머님께서도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이렇지 않았다. 얼마나 잘 나갔냐. 뭐 이런 식으로부터 본인이 잘 나갔던 이야기부터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날은 이야기를 들어드리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도 보고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협상을 하면 좋을지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그래도 잘 되면 협상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명도 합의서도 나름 준비해서 갔었는데 사실 그날은 명도 합의서에 명자도 꺼내지 못해서 합자도 꺼내지 못하고 일단 얘기만 들었어요. 이제 그 아저씨는 채무자분께서는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할머니, 어머님이 계신데 온 집안이 담배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었고요. 근데 어머님은 정정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다 들었는데 본인은 여기서 1년을 더 살게 해주던지 아니면 뭐 500만 원을 주면 집을 알아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는 그냥 얘기 다 들어드리고 또 혹시나 또 무서우니까 또 무슨 일 당할 수 있으니까 얘기만 다 들어드리고 알겠다고 제가 그 낙찰자한테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집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찍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진 찍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나오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명도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2차전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그분을 만났고요. 만나서 협상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자로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분위기도 너무 싫고 담배 냄새도 싫고, 제가 처음 낙찰 받았을 때, 입찰하러 가기 전에 임장 갔을 때 그 옆에 할머니 집 보고 너무 밝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제가 밤에 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일단은 담배 냄새, 그리고 아무튼 집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되게 나오자마자 되게 우울했어요. 문자로 이제 빨리 이제 명도를 하고 집을 정리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도 이제 언제까지 빠른 시일 내에 나가주시면 150, 그 이후에 나가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콧방귀를 끼시면서 뭐 잔금도 안 찼으면서 벌써부터 뭐 그렇게 조금 주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저한테 화를 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집이 사실은 경매 나가고, 누구나 경매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낙찰자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낙찰자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 죄 지은 건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막 전 또 부동산이긴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제3자건 말건 간에 그 낙찰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무조건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말도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잔금부터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잔금 날짜에 잔금을 치고 다시 문자를 보냈죠. 이제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이제 그 합의 안 해주시면 강제 집행을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좀 강하게 나갔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콧방귀를 또 끼시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뭐 자기 할 도리를 하겠다는데 무슨 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래요. 제가 강제 집행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줬을 때는 제가 뭔가 이제 끌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강제 집행 조치를 먼저 해놔야겠다 싶어서 강제 집행을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법원에서 우편물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걸 받지 않으면 특별 송달, 야간 송달, 그 다음에 공시 송달까지 2주 하면 한 달이 좀 넘게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집행관님한테 계속 전화해서 좀 빠르게 해달라고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고 날짜 잡히는 데까지. 그래서 계고 날짜가 잡힌 다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장님,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다시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를 줄 수 있냐고. 얼마를 줄 수 있어? 뭐였지? 드라마. 얼마면 돼?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0만 원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금액을 좀 올려서 200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강제 집행하는 게 싫었거든요. 강제 집행을 하면은 서로 좋지 않잖아요. 마음도 안 좋고 저도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200을 그랬더니 나가시겠대요. 근데 돈부터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도할 때 절대 돈부터 주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경매까지 나왔겠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금 돈부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께서 만약에 그 계약한 계약서나 이삿짐 센터를 예약한 그 이삿짐 센터 예약 그거를 보여드렸다면 저는 돈부터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없이 계속 돈부터 달라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끊긴 거예요. 믿음은 이제 사라졌고 강제 집행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 명도 이야기 끝이 났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강제 집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강제 집행에서 현장을 제가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건 찍지 못하고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강제 집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